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선 세무사의 텍스 앤 컬처 코너입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한참 바쁘지요? 네, 지금 5월 달이라서 종합소득세 달이라서 정말 네, 좀 바쁩니다. 네. 세무사들은 대목이 많아서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네. 수시로 대목이네. 아, 수시는 아닌데 네, 지금 상반기에 보통 신고가 많아갖고. 다 예,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네. 다 몰려 있어서 네. 근데 보니까 네. 정권이 이제 계속 세금을 늘려왔는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세금이 더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임박했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이번에 신고를 하면서 네. 전 지금 또 신고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5월 31일까지 신고고 네. 성실신고 사업자는 또 6월 말까지 신고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6월 말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득세의 달인데 네. 한창 하고 있는데도 느끼는 건 예. 그 국세청에서 이제 사전 성실 안내문이라 그래서 예. 이렇게 너 경비 너무 많이 들어갔어. 네. 성실하게 신고해라는 안내문이 많이 떠요. 음. 그래서 수입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네. 작년과 대비해서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나? 네. 소득은 줄었는데 네. 세금은 좀 줄이기 힘드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네. 하는 경우도 꽤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을 덜 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절대적으로는 맞는데 네. 체감적으로는 문의를 많이 주세요. 오늘도 제가 몇 건의 통화를 했는지 몰라요. 작년보다 소득이 크게 그렇게 네.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었는데 왜 네. 세금은 더 내는 것 같냐? 네. 네, 이런 문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최근에 부동산 펀드에 뭐 수천억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네. 근데 부동산 펀드 같은 것도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어쨌든 수익이니까요. 저희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지정한 법에서 열거한 비과세를 제외하고서는 다 그 과세를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 펀드다 보니까 가액이 아마 좀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아,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세 말고는 일부 네. 없는데 펀드는 네. 주식하고는 다른 탱태이기 때문에 네, 그 주식이 세금이 없다라는 건 상장 주식을 말씀드려요. 상장, 그렇죠. 네, 그렇죠. 비상장 주식은 그렇죠. 거래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랑 이제 증권거래세가 생기는 거고 네. 펀드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으로 봐서 네. 네, 과세를 하는데 비과세 펀드도 열거된 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3월 달까지 거둔 세금이 올해 1월 달부터 네. 78조라는데 작년보다 좀 8천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정권이 아무리 세금을 새로운 항목을 늘리고 해도 경기가 근본적으로 네. 나빠지면 네.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 저희가 이번 소득세 신고하면서도 여실히 느끼죠. 아, 느꼈어요? 매출이 다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17년도 소득세 신고할 때보다 18년도 지금 또 저한테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 얼마 전에 그 TV에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이름도 생소한 나라. 네. 그 나라에서 프랑스의 뭐 특공대가 이제 그 뭐 말리 지역의 반군이 베냉이라는 데서 납치를 해서 데려가던 자국 국민 2사람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 몸을 던져서 이렇게 구출을 했는데 2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여성 한 분이 40대 여성이 이제 나와가 미국 사람 하나 오고. 네. 근데 미국 사람은 이제 미국이 일찍 뽑아가 버렸고 현지에서. 네.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은 뭐 그렇게 대가 프랑스 이제 비행기 타고 프랑스 공항에까지 내려서 아마 프랑스 국민들도 눈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가지마라는 데 가서 사고 쳤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어제 한국에 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한테 대해서 뭐 여론이 대체로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유럽에 나가갖고 뭐 2년째 지금 여행을 하다가 네. 3월 달에 집에 전화했는데 뭐 집에서도 어제 전화 안 오니 얘가 그 사람이 납치돼가 28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란 거죠. 가족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자, 그걸 보고 40대 여성이 왜 저렇게 아프리카를 보니까 다닌 나라가 다 위태위태한 나라를 다녀서 네. 서사하라니 말리니 그 뭐 납치범들이 횡행하는 데를 네. 무슨 심리로 저렇게 다녔을까요? 여행이에요? 그 봉사활동이나 여행. 그런 건 아니고. 유럽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모로코부터 이렇게 다녔어.
뭐 본인이 여행을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위험한데 혼자 여성이 네. 아프리카를 위험한데요. 그거는 아프리카는 위험해요. 네. 저는 또 안 가봤지만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갈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은 물론 쉽게 가기 힘든 데잖아요. 예. 아프리카나 뭐 그런 쪽이. 그래서 이제 가시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병이라든지 뭐 또 그런 거. 납치범, 뭐 테러, 내전 이런 게 아프리카 나라 한 절반이 그런데 거기를 특히 그 저기 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 위험한데 그 지역을 다 다녔더라고요. 그 용케 빠져나오다가 거기서 이제 납치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 스펙을 쌓는다고 네. 아프리카 같은데 갔다가 뭐 납치당하고 돈 뺏기고 그러다가 풀려나고 뭐 폭행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근데 아프리카 스펙을 왜 쌓아야 됩니까? 직장 가는 거하고 아프리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진짜 험지.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저 때만 해도 예. 저희도 그 경쟁이 굉장히 취업 때 치열했었어요. 예. 제 동생도 저는 이제 이 시험의 길을 택해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제 동생도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는 이제 취업 준비생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예민했었던 그 똑같은 대학 뭐 이렇게 수준의 그여도 그 누구는 뭐 이력서에 뭐 외국 어학 연수를 몇 년째 갔다 왔었고 뭐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회사를 운영했었다, 뭐 CEO였다, 뭐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미국 연수, 뭐 어디 연수 이렇게 이런 스펙들이 있다 보니까 제 동생은 한 번도 해외 유학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오로지 그 토익. 토익으로만 고득점으로 면접 때 잘 합격한 케이스라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힘들고 좀 비교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요새는 근데 미국 유학, 뭐 중국 유럽 다 거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특이하고 독특하고 그런 이색적인 어떤 이력서를 좀 쌓으시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세계 곳곳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한 프로에서 스페인 하숙인가 하더만요. TVN에서. 저도 들어만 봤지 본 적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뭔가 뭐 저기 삼시세끼 하던 팀들이 스페인에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무슨 길이야 그 저기 저 올레길 같은 거 있잖아요. 산티아고 가는 길. 거기에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그리 많이 걸어간다며요. 한 400km를 걸어야 된다는데 프랑스부터 가는 사람은 한 600km 걷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길 가운데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이제 거기에 하숙을 이제 수도원 같은 데를 빌려 가지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밥 해주고 재워주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럼 뭐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이제 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저렇게 많이 다니나 그래서 국민들이 해외로 엄청 다닌다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지 탐험을 하면 실제로 이게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저도 이거는 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된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취업이 하기 힘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데 오지를 가라 하면 가고 싶어요? 뭐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 막 험한데 이런데 아니요, 전혀요. 나는 표 끊어주고 가라 해도 네, 저도. 아주 무슨 최고급 리조트에 가라 해도 별로 외국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뭐 일도 쌓였고 가기 싫은데 그 오지에 그렇게 자기 돈 들이고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비행기 값도 한 4,500만 원 들 거예요. 근데 저랑 소장님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일이 없고 내가 정말 취업은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하고 있고 근데 뭐 그런 오지를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면접 때 얘기할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또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면접 때 조금이라도 튀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미국 뭐 어디 한다, 영어 한다, 이러 한다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나이에 뭐 아프리카를 가서 무슨 경험을 했다. 뭐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에 그런 약간 이제 샘플 같은 거죠. 오지의 경험에서 뭐 봉사 정신을 배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90년대에 남들 해외여행 잘 안 나가고 특히 아프리카는 거의 가본 적이 없을 때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네, 유명하신 그분이 분. 그 이제 아프리카 여행기를 같은 걸 이런 오지 여행을 많이 써가 책을 내가 이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분 책에 보면 지금 뭐 에트르리안가 하는 네. 거기 저 이디오피아에서 독립한 나라에 세계 최고의 독재 국가예요. 북한하고 거의 맞먹는. 거기에 이제 독재자도 만나서 굉장히 좋게 평가해놓고 우연히 그때 만나는 거. 그때는 독립도 하기 전에 네. 반군 지도자일 때. 근데 거기는 뭐 거의 경찰 국가로 엄청난 독재 국가를 하고 있대요. 외국 사람들은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한대. 그때는 에티오피아라서 갔다 왔는데. 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써놓으니까 그 책 보고 사람들이 엄청 가는 것 같아, 아프리카도. 그 책도 저도 기억나는 게 그 한비아 씨 책 나와고 막 방송에도 조금 나왔을 때 책 엄청 샀거든요, 제주에. 예, 나도 그 책을 못 네.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여행 가고 싶다고. 예. 목표가 여행 가고 뭐 꿈이 여행 가니. 그랬는데 예. 지금 사실 제 상황과 이 현상에는 뭐 꿈도 꾸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래갖고 인도 여행도 또 낭만적이고 멋있게 묘사해서 여성들이 인도 여행 갔다가 성폭행 당하고 틀리고 예? 배낭 메고 갈 때가 있고 배낭 메고 안 갈 때가 있거든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배낭 메고 갈 때가 아니고 유럽이나 배낭 메고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여성들 한두 명이 어쨌든 혼자서 막 이렇게 오지를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참 이런 일 당하면 책 보고 책 주인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으니까요. 책 써서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납치당하거나 돈 틀리거나 목숨 잃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보면 자랑하려고 일부러 이제 어지간한 데는 갔다 하면 다 가봤다 하니까 네. 아프리카에 가서 뭐 5대 무슨 동물하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더만요. 참, 무슨 사자, 뭐 코끼리, 코뿔소, 네. 무슨 뭐 기린, 뭐 한 마리 뭐더라. 자관 그래가지고 5개 동물을 하고 사진을 다 찍어야 아프리카 여행의 고수라고 인정을 한다. 그래가 이제 그놈 만나러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다 잡아먹힐라거든. 저도 뭐 그거는 못하겠네요, 위험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요즘은 민폐 끼친다고 가지 말란 데 가서 국가 창피다. 뭐 정부가 몰랐으니까 한국 정부는 돈 된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으니까 뭐 정부가 이 사람을 갈굴 일도 없어요. 왜? 정부가 뭐 한 게 있어야지. 이번에 이제 데리고 온 비행기 값은 이 사람이 납치됐으니까 돈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값은 아마 개인한테 청구하겠죠. 자, 가지만한 데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공항에서 딱 잡아요. 나남 잡혀봐서. 아, 그래요? 옛날 이라크를 다녔는데 그래도 뭐 다 알고 갔는데 자기들도 이제 정권을 하고 뭔가 좀 괘씸하니까 공항에서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내리면 네. 누가 올라와. 네. 다 내리기도 전에. 아무도 안 내리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제일 뒤에 좀 내리시죠. 딱 이러고 옆에 있어요. 아. 그러고는 이제 다 내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내리면 이제 앞에 이렇게 따라오라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이제 쭉 가서 이제 입국 심사하잖아요. 네. 입국 심사를 안 하고 옆에 방해로 들어가. 방해 가면 이제 뭐라 그러나 그 관계 기관 무슨 이 팀이 있어요. 국정원, 뭐 기무사, 경찰, 검찰 이제 그런데 이제 딱 앉아가지고 신문을 받아요. 당신 가서 뭐 했고 언제 어디서 있었냐. 그럼 이 양반도 이 여성도 들어오면서 거기 들렀다가 집에 갔어요. 근데 뭐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팔자 좋게 놀러 가다가 유럽 다 돌고 아프리카나 갈까 하다가 저래 됐는데 어쨌거나 이 얼굴이 공개 안 돼서 그렇지 얼굴이 공개되면 앞으로 어디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얼굴을 공개 안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방송에서는 얼굴 다 공개됐다더라고요. 한국만 그래서 초상권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저런 분들 얼굴을 감춰줘야 된다 생각합니까? 공개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공개는 굳이 이분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거나 그러면은
그런 논지가 있다고 치지만 뭐 그냥 본인 혼자 조용하게 자숙해서 그냥 사는 분한테 굳이 공개를 해야 되나 저는 싶기는 하네요. 뭐 나도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별로 잘한 건 없지만은 네.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자, 지금 요즘 좀 심각한 게 이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가 네. 올해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애가 30만 명이 안 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30만 선이 무너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40몇만 명씩이었는데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네. 그러니까 결혼을 일단 별로 안 하고 네. 그리고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놓고 처음부터 놓지 말자 하고 결혼한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했고 그 자녀를 이렇게 다산을 할 마음이 없다 보니 네, 저출산에 저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좀 이게 나중에는 경제라든지 어떤 거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거는 같아요. 아무리 뭐 지금 청년 실업해도 저출산 된다고 청년이 준다고 해서 실업이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 지금 뭐 결혼 이 연령대의 여성으로서 네. 국가가 지금 돈을 네. 안 쓰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150조를 썼대요. 네. 근데 여기저기 막 온갖 게 다 저출산이야. 네. 근데 만약에 이 양 세무사께서 이 그런 돈을 네. 국가가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쓴다면 네. 어디다 딱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만 딱 쓴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친구들도 저는 얘기를 들으면 뭐 그 임신하는 순간부터 뭐 각종 그 정부 보조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건소에 가면은 검진이라든지 약 주는 것도 공짜고 그 다음에 뭐 그 육아비 지원 같은 거, 네 그런 거가 다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출산을 위해서 만약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하나만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뭐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한 명 나면 뭐 얼마 준다. 그럼 그게 가장 강력하겠죠. 예를 들면. 네. 근데 그것도 있어야 뭐 있고 또 따로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뭐 유아 들어갈 때 뭐 얼마씩 지원해주고 뭐 그러는 것들도 있고 또 소득공제 뭐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또 혜택을 주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이제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아서 만약에 뭐 굳이 하나만 하자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 인당 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겠죠? 그럼 낳고 뭐 네. 혹시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네. 이 러시아 같은데 특히 저기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같은데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네. 워낙 인구가 작아요. 러시아 본토민들 대부분이 네. 모스크바나 그 근처에 다 살지 이 극동까지 와가 한 10,000km 되는데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러시아 오리지널 백인들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를 놓으면 2명 놓으면 집을 주더라고. 국가가 집을 배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받기 위해서 애들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볼 때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가장 이 추세가 심화된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주거라는 문제 때문에 남자가 결혼 때 집을 해결을 못하는 네. 그런 일이 있고 또 네. 한국엔 남자가 해결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해서 월세 전세 막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프고 그리고 평생 해봤자 집을 사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이러니까 결혼을 갖다가 끓이는 거. 네. 그래서 주거라도 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살지 않겠나. 네. 이제 이런 문제에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애를 낳는 네. 사람들에게는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하면 네. 정부가 임시로 집을 이렇게 좀 싼 가격으로 네. 임대료로 주고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하면 집을 갖다가 이제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본인 역량에 맞게 제공하고 2명 놓으면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주고 3명 놓으면 뭐 대굴 같은 집을 주고 하면 안 놓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보통 주거가 혼자 저도 살지만 주거 공간이 고민이 많긴 하거든요. 네. 네. 뭐 혼자서 되게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결혼을 생각을 하는데 뭐 진짜 주거 때문에 어쨌든 둘이던 가족이 살려면은 집이 뭐 조금 그래도 예, 좀 있어야 되니까 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면은 아무래도 그 해결 조건이 이제 육아 뭐 자녀를 출산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뭐 물론 정말 돈이 뭐 있으셔서 난 상관없다 난 그런 돈 안 받아도 된다고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돈을 모아놓으면 많은데 저출산 비용이 네. 나눠서 쓰는 데가 한 4, 50군데가 돼요. 그래 별의별 게 저출산 예산이거든. 네. 그러니까 돈을 그리 찔끔찔끔 쓰는 것보다는 주거라도 하나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저도 약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주거는 사실 근데 가격이 너무 세서 진짜 이거는 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고요. 그 다 임시 방편으로 왜 그 육아하면 뭐 예를 들면 임신해서 뭐 하고 그다음에 임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뭐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차라리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출산을 했을 때 저는 한 번에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돈이 이제 아무래도 크겠죠. 예, 뭐 육아까지 기르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한 번에 출산을 하면 주는 게 더 임팩트도 있고 아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한 명 놓으면 2천만 원. 예를 들면 그런 두 명 거죠. 놓으면 네. 4천만 원. 4천만 원. 네. 뭐 세 명째 놓으면 뭐 7천만 원. 막 네. 이런 식으로 주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한 게 혹시나 설마 그러니까 그것 이렇게 때문에- 하면 낳았다가 네, 그러니까 그럴까봐. 낳았다가 다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그럴까봐요. 네. 그러니까 출산 사업이 또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참.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 이게 매우 심각한데 얼마 전에 CNN에서 한국이 연애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한다. 네. 여성은 뭐 성적인 피해를 받을까봐 안 하고 또 이 돈이 없으니까 네. 아예 그냥 연애를 갖다가 막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니 연애도 꿈을 안 꾼다. 그래서 한국이 아주 그냥 멸종 국가가 되어 간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아, 네. 그렇게까지. 친구들 네. 중에 보면 연애를 많이 해요. 어째요? 연애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일 때문에 바쁘고 그렇긴 하더라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도 이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연애라는 그 단어를 진짜 정말로 제 주위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못 느끼는 것 같아. 아, 단어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사귀는 사람 당연히 있죠. 주변에도 있고 네. 다 있는데 그냥 이제는 아이고 더 저보다 더 연륜 있으시고 더 경험 많으실 텐데 그냥 이제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좀 빨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더 커요, 사실은. 네. 네. 오늘 우리 여기 앞에 제가 밖에 나가니까 줄을 상수역 저 뒤로부터 해가 앞으로는 끝도 없이 줄을 섰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나이키가 뭐 일본 회사 하나하고 합작으로 해서 한정판 신발을 만든다. 네. 근데 그 신발을 살라고 몇천 명이 줄을 섰어요. 네. 그 중에 일부는 또 돌아갔대요. 네. 또 일부 빼고는 나머지는 추첨을 하고. 근데 전부 나이키 옷을 입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나이키 때문에 줄을 섰구나 알은 거예요. 네. 그래도 보니까 3가지 이상을 모자나 옷이나 신발 중에 나이키 걸 이걸 입어야 네. 자격이 생긴다. 아무래도 줄까지 설 정도면은 나이키 매니아실 거고. 근데 신발이 네. 저게 줄 서서 저게 얼마짜리입니까? 보통 한정판 이런 게. 근데 그거는 정말 다 다른데요. 저는 사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네. 한정판 이제 운동화에 관심은 없는데 제 주변에도 네. 있고요. 제 거래처 이제 관련된 업종도 사실 나이키 관련 업종이 있고요. 저렇게 한정판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업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산 적이 없는데 이거는요. 사실 취미도 있고 자기 소장도 있지만 가치예요. 투자예요. 네. 그래서 사가 다시 되팔면 네. 뭐 100만 원 남기도 하고 엄청 몇십만 원 남기도 한다며요. 엄청 뛰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자기가 소장하려고 당연히 가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과 플러스 동시에 정말 이거는 투자. 네. 그렇게 하셔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운동화예요. 이걸 한정판을 사요. 100만 원에. 저렇게 줄 서서 100만 원에 사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리미티드가 이제 생기니까 100만 원이 150되고 뭐 150, 200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엄청 뛸 수가 있거든요. 네. 며칠 전에는 한 8시쯤 오는데 사람들이 또 막 꽉 있더라고. 역에서부터. 근데 이제 밤새도록 그거 낚시터에 가면 앉는 의자, 낚시 의자를 거기 잔 거야. 뭐 담요도 있고 네. 막 이 파카 같은 것도 있고 이 따뜻한 봄에. 그러니까 밤을 세워서 줄을 쓴 사람들이 요 앞에 쫙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참 그거를 보고 우리 때가 젊었을 때는 정렬을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세상을 위해서 뭐 데모를 한다든지 사회 개혁을 한다든지 사회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참 돈도 안 되는 일에 밤을 새우고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면서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저 신발 하나를 산다고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정을 소모하는가 싶어서 좀 네. 씁쓸하더라고요. 그것도 분명히 일부는 있어요. 근데 아마 저기 중에 그 일부 또는 거의 반 이상이 정말로 그런 어떤 나중에 되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거래처 미팅을 했었는데 나이키는 아니었고 저렇게 아디다스도 그렇고 뭐 가끔씩 건다면 그 이런 한정판을 그런 이렇게 팔려는 업체가 있어요. 저렇게 줄 세워서. 근데 저희가 그냥 장난으로 아, 저 잘 해드릴 테니 신발 그 대기만 안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난만 진단만으로. 근데 그거는 뭐 연예인이건 누구가 와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줄 서야 된다고. 네. 그런데 저게 한정판이 어쩌다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야지. 네. 옛날에도 뭐 차도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고 시계도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쯤 회사의 창립 몇 주년 이럴 때 기념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이지 나이키 저거는 뭐 맨날 리미티드 에디션에가 남 동네를 그냥 사람 다니기 불편하게 줄을 세요. 네. 예? 그래서 경찰이 나이키에다가 저거 질서 유지 비용을 좀 받든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좀 돈을 받든지 해야지 저런 식으로 말이 그럼 거기에 쭉 줄을 서 있으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아무래도. 모르겠 불편하고, 네. 근처 가게들은 돈이 장사가 잘 되나 모르겠어. 뭐 그런데 저렇게 하루 종일 줄을 서고 밤새도록 줄을 서는 네. 줄 대신 서주는 직업도 있다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이 운동화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정말로 뭐 유명한 뭐 가수나 뭐 티켓 줄 서서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 줄 서서 한번 사봤어요? 저는 티켓은 줄 서서 사본 적은 전혀 없었고요. 줄 서서 음식점에 줄 서서 기다린 적은 있어도 음식점은 줄을 어느 정도까지는 서서 기다립니까? 전 30분 한계가- 이상은 절대 안 해요. 그러면 딴데 가요. 딱 가서 보면 이 줄이 30분 아니다, 30분 이상이다를 네.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물어보죠. 아, 물어봐요? 네, 물어봐요. 앞에 요새는 몇 명이냐? 네, 이렇게 대기 인원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정말 장사 잘 되고 정말 좀 이렇게 까칠하신 데는 몰라요. 뭐 나가야 알아요. 뭐 손님 빠져봐야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새 뭐 웨이팅 문화가 서울에는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웨이팅을 만들잖아요. 예. 사람들 오게 하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30분이요, 뭐 1시간이요, 40분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대략이라도 조금 더 이제 얹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줄 서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제가 인사동에서 공부할 때 저는 공부하느라고 뭐 삼선 슬리퍼 신고 뭐 맨날 고시식당 밥 먹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인사동 조금만 가면은 거기는 이제 항상 관광객 이거 뭐 외국인들과 이렇게 놀러 온 커플과 붐비잖아요. 근데 호떡인가? 호떡 옥수수 들어간 호떡인가? 호떡 줄 서서 먹었고 꿀타래 예. 그거 이렇게 하면서 줄 서서 먹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길래 항상 줄이 서 있나. 먹어봤는데 뭐 맛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네. 얼마 전에 저기 성수동에 네. 뭐 엄청난 줄을 섰다고 커피점이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블루바틀인가. 블루바틀. 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 맛을 진짜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줄 서는 재미요. 안 그러면 내가 했다고 가서 또 요즘은 다 그런 거 하면 인증샷 인스타그램 찍고. 이런 데 네. 인증샷을 올리니까 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다 복합적이지 않을까요? 뭐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거고 뭐 많이 없고 거기 가서 또 커피도 한번 맛보고 근데 인증샷 찍고 올리고. 네. 막 커피 좀 괜찮네 하는 거 외에 커피를 먹었는데 인생의 커피다. 진짜 막 뭔가 뻥 한다. 네. 이런 커피를 먹어본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 약간 그동안 내가 먹었던 커피랑은 좀 맛이 좀 깊이가 다르다까지는 약간 느낀 적은 있는 커피가 근데 그 있긴 차이가 있어요. 네. 엄청은 아니었어요. 엄청 네. 돈을 주고 몇 시간씩 줄을 서고 그럴 차이가 돼요. 근데 저는 아니죠. 제가 커피의 맛을 뭐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바리스타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맛에는 그냥 쓴 커피, 뭐 향 좀 나는 커피, 뭐 몇 가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사양 고양이 뭐 똥에서 나온 네. 커피부터 시작해서 네. 뭐 블루 마운틴이 뭐니 있는데 네. 요즘 또 무슨 핸드 드립이니 그래가지고 그 커피에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그 고양이 똥 커피는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여기도 어디 누가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을 건데 네.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그래요? 먹는데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 루악인가 루악. 네, 루악 커피를 그래서 그걸 몇 개 주셨는데 아까워서 아직 못 먹고 있는데. 그거예요.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못 먹을 거 먹어요. 아니에요? 왜? 사양 고양이라고 들에 살던 거를 인도네시아에서 네. 잡아다가 요런 철창에 가다가 그놈한테 들이건 풋 커피를 파란 커피 콩을 미겨요. 그러면 고양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건데 고양이가 허구한 날 커피만 먹어요. 고양이가 죽을 지경이지. 그게 고양이 뱃속에서 발효돼 가지고 이제 커피 껍질이 없어지고 과육이 없어지고 네. 이제 알만 네. 똥으로 넣은 걸 그걸 이제 우리가 씻어 가지고 루악이라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자연으로 고양이가 이것도 사양 고양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건강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 하면 네. 그거는 솔직히 좋을 수 있어. 그런데 그놈 고양이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데 거기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고통을 받으면 몸에서 안 좋은 물질이 분비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네.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최고급이라고 먹고 앉았는 게 내가 그게 옳은 건가. 저도 제 돈 주고 사 먹은 적은 없어요. 그래 이 블루바틀 커피 하나 먹는다고 네. 줄을 몇 바퀴 돌았다고 뭐 조선일보 어디 신문에서 나오더라고요. 지출 엄청 들던데요. 저도 유튜브 통해서 네. 봤는데 저는 절대 기다려서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햄버거 사온다고 그런다. 요즘 참 젊은 애들은 시간이 많은 건지 직장이 없는지 일이 없는지 줄 서는 게 저렇게 취미고 나 같으면 휴일날 쉬면 줄 서는 게 아니라 진짜 쉬고 싶지. 그쵸, 저희 거기에 땡볕에 줄을 서서 예? 시체처럼 그냥 누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근데 직장이 다 들었고 일이 없어서 휴일이고 평일이고 구분이 없어서 그 비싼 커피 먹으려고 줄을 서느냐. 그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고요. 정말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은 거를 그런 걸로 이제 하시는 거겠죠.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활발하셔가지고 야근 일주일 내내 해도 주말에 저처럼 이렇게 뻗어갖고 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숨만 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좀 웃기게 생각하는 거는 식당이나 가게들 중에 돈도 많이 벌어가 충분히 늘렸으면 될 건데 네. 안 늘리고 네. 일부러 좁은 데서 해서 사람을 줄을 세워서 장사를 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안 들리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예, 일부러 또 불친절하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래요? 데도 있고 옛날에는 욕쟁이 할매집도 많았어요. 전 실제로는 본 적은 없어요. 집 많았어. 네. 가면 욕해. 그리고 일부러 막 반말하고 손님한테 뭐 툭 던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도 참 독특하다. 요새는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는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거나 네.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느껴야지. 네. 이 대부분의 이런 SNS에 나오는 네. 맛집이니 뭐니 네. 하는 거는 다 가짜 아니에요? 그거 조작된 것도 많고요. 네. 특히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음식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제 그쪽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전화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 음식점에 전화가 한 통이 와요. 그래서 어디 뭐 무슨 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업계에서 촬영 한번 하겠다고. 근데 비용은 얼마다. 해서 돈을 지급하고 이제 방송이 찾아와서 거기서 촬영을 하고 그걸 이제 슬로건을 걸죠. 뭐 KBS 뭐 MBC 어디 나왔다 이렇게. 그걸 중간에 연결해주는 브로커도 있다더라고요. 브로커는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네. 방송국에서 일일이 그걸 그렇죠. 작가들이 접촉하기가 네. 그러니까 또 나중에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식당 네. 같은 데 가서 네, 한번 네. 나가볼라냐 해서 얼마 내고 어디 출연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들이 보면 제작비가 빠듯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또 옛날에 그런 프로들 뭐 6시 내 고향 유의 프로들 네. PD들 중에 깜빵한 사람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촌지를 받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 거의 솔직히 서울에 그런 거 다 거의 붙어 있잖아요. 예. 진짜 한 세 집에 한 번 꼴은 다 붙어 있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거 보고 가진 않아요. 이제는 그거 보고 가지는 않고 그냥 정말로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데면은 인정을 하는데 뭐 SNS 핫하다는 어디 식당 그런 거 솔직히 근데 알면서도 관심은 가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자꾸 인스타가 올라오니까 참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위로 상단에 올려주거나 네. 또 네이버에 그걸 광고성 블로그 등을 이렇게 하는 게 네. 그게 굉장히 돈들이 크게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저희도 안 믿거든요. 옛날에 블로그를 이제 포스팅 같은 거 하면 뭐 화장품 특히 여자들 이제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이 굉장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 뭐 써? 너 뭐 다이어트 식품 뭐 먹어?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거는 못 찾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정말로 좋은 거는. 그래서 블로그나 인터넷밖에 방법이 없는데 블로그는 다 제품을 후원받아서 작성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돈을 받거나. 근데 예전에는 그게 명시가 안 해도 됐었어요. 그냥 정말로 자기가 산 것처럼 그냥 올렸는데 지금은 그거를 올려야 되거든요. 뭐 후원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킵. 일단 스킵. 그래서 우리가 네. 이 세상에 남이 줄 선다고 따라할 게 아니라 좀 자기 주관을 가지지 않으면 네. 사람이 거의 바보 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전부 주관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감사합니다. 편안히 보내십시오.